알아차림 신경망. 자, 이게 뭘까?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뇌의 기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크게 7가지 기능을 한다. 이 7가지가 끼워 맞춰보면은 레고 끼워 맞추듯이 끼워 맞춰보면은 대뇌의 거의 전부 다를 차지한다. 그 대뇌의 기능은 이 7가지 기능이고 얘네들이 굉장히 큰 신경망들이기 때문에 7가지 대뇌 거대 신경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것부터 보면은 시각피질, 1차 시각피질, 이것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그죠? 시각피질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몸 감각 영역하고 운동 영역, 이걸 합쳐가지고, 몸 감각 운동 피질.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본 모드 신경망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 또한 밑에 그 둘레계통도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의근이라고 하는 그 주의 신경망, attention 신경망, 등 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있고, 배 쪽에, 아래쪽에 흩어져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인지조절 신경망. 이게 인지조절 신경망입니다. 여기가. 인지조절 신경망. 대뇌의 등 쪽에, 가쪽에. 이제 이해갑니까? 대뇌가 있으면은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니까 등 쪽이죠. 그죠? 그리고 가 쪽이죠. 그죠? 안쪽이 아니고. 그래서 등 쪽, 가 쪽, 이쪽 부분. 여기만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인지조절 신경망이다. 인지조절 신경망이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로 돼 가지고 있어요. 층계로. 이거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인지조절 신경망이 이게 저게 뭐라고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게 뭐라고 아는 거는 의식도 여기에 포함되고, 알아차림도 포함되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해탈, 열반, 지혜, 해탈, 열반도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층계 구조로 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그냥 인지조절 신경망이라고 하고, 그 인지조절 신경망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제일 아래쪽 인지조절 신경망의 제일 아래 낮은 층위에 이 의근, attention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attention이 인지조절 신경망의 제일 아래 부위인데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등 쪽도 하나, 아래쪽도 하나 따로따로 떼가지고 큰 거대 신경망 7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 조절이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의근이 있고, 의근에 잡히면 의식이 되고, 의식 위에 사티 알아차림이고, 그 위에 반야 해탈 열반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알아차림도 어쨌든 여기에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부터 제 생각이 잘못됐을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라는 게 인지이니까 여기에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고, 그 네트워크 자체, 신경회로 자체로 이름을 붙일 때는 프론토 프라이어탈 컨트롤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론토 앞쪽, 그 다음 프라이어탈은 여기다, 그죠? 전두 두정 신경망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대뇌 전체가 체화된 마음이라고 보면 되니까 체화된 마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이거 이제
이 모델로서 전에 몇 번 보여줬다, 그죠? 이게 여기에 망상이 있고, 자아가 여기에 있고, 마음 오염, 번뇌가 다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든 듣든 몸 감각을 느끼든 뭐 냄새를 맡든 맛을 느끼든 생각을 하든 간에 이것들이 다 위로 올라와가 전전두엽에 들어왔을 때, 전전두엽에 들어온다는 것은 인지조절신경망에 걸려 들었을 때 여기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을 알아차림하는 신경회로가 이렇게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알아차림 신경회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걷기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발의 느낌이나 호흡의 느낌이 이제 척수를 타고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는 먼저 이제 의근한테 잡히죠. 보습이 되면은 그다음에 의식이 된다. 의식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감, 의식 단계에서 사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띠라는 거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다. 의식을 의식하는 거다. 의식을 의식하는 거, 육감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칠감이다. 칠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에 냄새, 맛, 눈, 귀, 코, 혀 이게 5가지 감각, 전오식 5가지 전오식이 있고 그거를 포섭하는 게 이게 의근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의근에 잡히면 의식을 육감이라 그러고 의식 육감을 다시 포섭하는 거 사띠가 포섭하죠. 그래서 사띠는 칠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 이제 반야부터 해가지고 해탈 열반이 그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제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층계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를 부처님이 상유타 니까야의 운나바 브라흐마 경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사띠가 하는 역할이 뭘까? 의근이 포섭하면은 전오식을 포섭하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고 그 의식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게 사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이 마음 공간 의식이 선법으로 차이도록 불선법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대문에 딱 서가지고 현명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명한 문지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성에, 즉 마음 공간에 아무거나 못 들어오도록 선법만 들어오고 불선법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도록 요니소 마나시까라라고 그럽니다. 한자로는 여리자기라고 그러고 어떻게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느냐 의근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의근을 잘 관리해서 야 의근 너 앞에 여기 대상이 뭐 크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잡아오지 말고 선법만 잡아들여와 하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띠가 그게 이제 사띠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띠가 이 마음 공간에 선법만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음 공간을 맑게 만든단 말이에요. 선법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야지 이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띠 훈련을 한다. 호흡 알아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띠 신경망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띠 호흡 수행 해봤어요? 잠깐만 한 2분만 해봅시다. 자, 똑바로 앉습니다. 똑바로 앉고
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자, 턱은 살짝 앞으로 당깁니다. 살짝 앞으로 당기고 그 상태에서 눈은 살포시 감습니다. 자, 우리는 김해 사띠아라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하면서 앉음하고 이름 붙입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다음하고 이름 붙입니다. 앉음, 다음, 앉음, 다음, 앉음, 다음. 서너 차례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한 후에 알아차림하는 사띠 기준점을 코끝에다가 툭 던져 놓습니다. 콧구멍 앞에 윗입술 인중하고 콧구멍 사이에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잠시 기다리면은 생체 리듬에 따라가 호흡이 들락날락 규칙적으로 할 겁니다. 이때부터 알아차림에 들어갑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는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아나 하고 이름 붙입니다. 아나는 들숨이라는 거에 빨리어입니다. 들숨 해도 되지만은 아나 하는 게 뭐 제일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아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날숨에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빠져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아빠나 하고 이름 붙입니다. 날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숨에 아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날숨에 아빠나 하고 알아차림합니다.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세 망상이 떠오르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망상이 떠오르면은 그 망상을 알아차림하고 망상하고 두세 차례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한 다음에 즉시 코 끝으로 돌아옵니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나,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사띠를 보내고 들림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즉시 코로 돌아옵니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아나, 아빠나. 뭐가 통증이 있으면은 다리가 절리면은 절리는 쪽으로 사띠 알아차림을 보내고 저림 하고 알아차림하고 이름 붙이고 즉시 또 코로 돌아옵니다.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허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픈 쪽으로 사띠를 보내고 아픔 하고 알아차림하고 즉시 또 코로 돌아옵니다.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자, 끝낼 때는 숨을 한번 크게 토해냅니다. 하고 천천히 눈을 뜨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루 5분이라도 하면은 좋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간다 이럽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금 여기 경주에서 차문화진흥원이라는 요 단체에 가서 요 호흡 알아차림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저께 8번째 가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그 전주에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자습을 했는데 50분 동안 했대요. 처음에는 앉지도 못해가지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50분이라는 게 금방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50분이 금방 지나가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해보면은. 여기 재미를 붙여가지고 해보면 처음에는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지겹고 이런데 조금씩 해보면은 시간이 점점 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시간이 나중에 보면 언제 지나갔는지 한 20분 정도 지나갔나 싶은데 시계 보면은 3, 40분 후딱 지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 한 번씩은 꼭 앉아서 호흡 알아차림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점을 두고, 호흡을 들숨, 날숨 이거를 하다가 망상이 올라오면 망상도 알아차림하고 돌아오면 되고, 소리가 들리면은 들림하고 알아차림하고 돌아오면 되고, 통증 마찬가지 뭐가 푹 나타나도 보고 돌아오면 됩니다. 기준점으로 항상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름을 꼭 붙이면서 알아차림한다는 것. 자, 그렇게 하면은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신경망, 사티 신경망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번뇌가 들어있는 기본 모드 신경망, 망상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거는 약해진다. 그래서 안 끄달려 가게 된다. 예. 자꾸 알아차림 하는 동안에는 망상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티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망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망상에 여기에 번뇌가 들어있으니까 번뇌가 올라오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 끄들려 가는 내가 된다. 안 끄들려 가는 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기본 모드 신경망, 번뇌가 있고 자아를 만드는, 나를 끄달려 가게 하는 신경망이고, 안 끄달려 가게 하는 망이 인지 조절 신경망, 사티가 있는 사티 신경망이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지 말라. 알아차림하면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된다. 알아차림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뭐를 인지하는 게 17찰나를 통해서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인지하는 경우는 이게 바완가 세계에서부터 전향하는 마음, 전오식,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업을 짓는 7개 단계. 여기서 이제 의식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의식에 올라와야지 사티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죠? 사티는 여기 어디에서 사티가 작용해가 의식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알아차리면 뭐 벌써 상황 끝이고, 업 다 지어놓고 알아차림 해봐야 뭐 안 한 것보다 물론 낫겠지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이 막 일어날 때에 이 초반기에 알아차림이 일어나가지고 알아차림이 이 단계에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까지 가려면은 이 사티 파워가 엄청 커야지 이 의식이 딱 올라왔을 때, 대상이 의식에 딱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알아차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티 아라마에도 보면은 이 사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망상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망상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 저 같으면 망상이 올라와가 한참 망상 좀 하다가 하고 알아차리는데, 그거는 이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다는 거지. 제 경험만 해도. 이걸 파워를 키워가지고 망상이 올라올 때 딱 알아차림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보다가도 더 파워가 커져야지 돈이 뭐니 하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 길이 참 멀죠, 그죠? 멉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그런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어쨌든 사티 파워는 커지고, 사티 파워가 커지면은 두 번째 화살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삶의 이득이 있으니까 그 사티 수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대상이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망상 같은 걸 알아차릴 때는 망상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서 들어오는 거, 그걸 의문인식 과정이라 그래요. 왜? 바로 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문인식 과정이라 그러는데, 어디로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여기 9번째, 결정하는 마음, 이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망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망상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9번째 마음이 9번째 찰나의 마음인 결정하는 마음, 요게 떠오르는 의식적으로 딱 향하면은 바로 의식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 조사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여기는
이게 그래서 의문 인식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의문 인식 과정이죠.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홉 번째 찰나의 마음인 요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요때는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오문 인식 과정이라 그러고, 다섯 가지 문,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 인식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 오문 인식 과정이 일 때는 이 아홉 번째 찰나의 마음을 결정하는 마음이라 그랬고, 의문 인식 과정에는 이 맨아이 결정하는 마음으로 통해서 의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결정하는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attention 하는, 전향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의문 인식 과정에서는 이게 전향하는 마음이 됩니다. V라고 해놓은 요게. 그래서 일이 통해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뭐 이미 결정 단계가 됐다고 보는 거니까 전향이지만 이미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업을 짓는 의식 단계, 의식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망상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요 순간에 알아차림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엄청 사티 파워가 강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왜? 난 벌써 이거 사티 수행한 지 벌써 저도 7년이거든요. 7년째 익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비하면 개차반일까 싶은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스님이었었는데 아마 엄청 그 알아차림 수행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이제 가소성이라는 거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를 뭐 브레인 플라스티시라도 할 수가 있고, 그걸 뭐 뉴럴 플라스티시라 하면 그 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뇌 가소성이라는 얘기다. 역동적인 뇌다. 내가 역동적이다. 사티신경망을 계속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약화된다. 사티 수행을 하면은 사티신경망은 강화되고 번뇌신경망은 약화된다. 뭐든지 자꾸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된다. 사티 수행할 때 망상은 잘 안 올라오니까, 번뇌는 잘 안 나니까 약화된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가소성 때문에 그렇다. 근육을 자꾸 사용하면 근육이 커집니까? 이것도 가소성이에요. 이건 근육 가소성이라. 자, 달리기 하고 하면 심폐 기능 좋아지고 근육 좋아진다, 그죠? 자, 이게 가소성이거든요. 뇌도 가소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헬스 해보셨어요? 헬스 해보면 근육 커지는 금방 커집니다. 이 알통 커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하면 금방 표시 딱 납니다, 이거. 그만큼 가소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뇌도 가소성이 있는데 뇌는 그보다 더 가소성이 더 좋습니다. 눈에 안 보였을 따름이지. 자, 이게 이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 심폐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 알아차리면은 뇌 기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한다. 근육세포가 가소성이 있고 이 신경세포도 가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소성이 있다는 것은 물론 신경세포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가 만나는 요 접점, 자, 이게 강해진다. 여기 또 만나는 접점, 이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뭐 퇴임했습니다만은 이 생쥐 내의 해마에서 꺼내가지고 키운 해마 신경세포입니다. 아주 멋있게 잘 커요. 예. 이게 키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실험 기술의 노하우고, 신경세포를 이렇게 시험관에서 키우는 거는 하여간 저하고 같이 비슷하게 들어왔던 과학자들이 이제 한국에 그 기술을 심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신경세포 키우는 요 방법을 배워간 그런 랩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배워갔는데 잘 안 큰다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랩은 잘 없어요.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이 기술도 많이 퍼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생쥐질을 해마에서 꺼내가 21일 동안 키운 겁니다. 아주 멋있게 이렇게 큽니다. 이게 축삭입니다. 축삭. 이게 가지돌기고,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축삭이란 말이에요. 요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하고, 다른 가지들하고. 우선, 요 가시 같은 게 없죠, 여기는. 요 가시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여기는 볼록볼록 이런 가시들이. 그리고 한 개가 가는 게 쭉 멀리 갑니다. 얘는 굵다가 가늘어지죠. 그죠? 굵다가 가늘어지고 가다가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가 쭉 갑니다. 끝에 가면은 물론 갈라집니다. 한 개가 쭉 가다가 끝에 가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축삭입니다. 이때 가지돌기하고 다르죠. 축삭이 다른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점, 이거를 연접이라 한다 말이에요. 신경세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경세포를 우리 시험관에서 키운 거를 형광색을 띠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축삭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가지돌기들이고. 이렇게 방금 요 보셨죠? 다 자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쭉 가가 뭐 하려고? 만나가지고 연접 만들어서 회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들 내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내 신경세포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금방금방 배우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금방금방 배워요. 우리 근육이 이제 가수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뇌신경세포에 비하면 이건 택도 아니죠. 그죠? 이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가지돌기가 막 지나가는 거 봐요. 축삭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가지고 만나서 연접을 이루어 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주고 받고 주고 받는다. 이게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다. 가지돌기잖아요. 그죠? 가지돌기에 가시가 나 있어요. 이 가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양새가 막 변합니다. 모양새가 변한다는 것은 연접 자체가 이게 막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우리 사람 뇌 속에 있는 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미세하게 자르고 미세하게 염색을 해가 다시 재구성한 거고, 이거 실제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작은, 요게 1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돼요. 요 작은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경세포 축삭이 와서 요 받는 세포하고 만나는 요 접점, 요거를 연접이라 한다. 이 연접이 다이나믹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이 신경다발들, 축삭들의 모임인 신경다발들, 좌뇌, 우뇌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고, 앞쪽하고 뒤쪽하고도 그다음에 이렇게도 연결이 잘 돼 가지고 있고,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아래 뇌간에서부터 시상을 통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좌뇌하고 우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좌뇌하고 우뇌가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자, 이거는 앞쪽이고 뒤쪽이거든요. 앞하고 뒤하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연결되는 거 봐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우리 뇌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것도 11차원 공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차원이라는 게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이 제로 포인트, 제로 디멘션, 0차원. 0차원을 2배 해가 이으면 이게 1차원. 요걸 2배 해가지고 이으면은 면이 되면 2차원. 면을 2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를 또 중복해가지고 면을 하나 더 만들고 연결하면 이게 3차원.
이거를 또 중복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어온 게 이게 4차원이에요. 이게 4차원의 공간이라는 거. Skeptical? You're watching this on a flat two-dimensional computer monitor. Which is 9, 6. 자, 5차원. And you have 5 dimensions. 5차원, 5차원. And you have 5 dimensions. 오차원만 돼도 정신없죠. 이 공간을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By continuing to double the points,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as many dimensions as you want. 배가시키고 간 게 그게 11차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6차원, 7차원의 공간이라는 게 이런 공간. 11차원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그런 복잡한 신경 회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뇌예요. 자, 이게 이런 복잡한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AI가 요즘 그 화두가 돼 가지고 AI 때문에 그 사람 마음하고 AI 마음하고 뭐 이렇게 견주고 뭐 이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AI는 어떤 특별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물론 사람의 그 어떤 기능을 뭐 수만 배, 수억 배 능가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11차원의 구조에서 마음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번뇌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것 자체도. 근데 AI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데 AI가 번뇌가 있으며 AI가 수행을 하며 AI가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고 좀 뇌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허황한 상상을 하고 그래요. 뇌과학을 알면은 절대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꼭 뇌이식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뇌이식이라는 게 그게 뇌 그 복잡하게 연결된 거를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 복잡한 거가 이제 전부 다 척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밑에 우리 몸하고 연결됐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 이운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뭐 AI가 하여간 마음하고 관련되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건 택도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축삭이 와서 가지돌기에 가시하고 만나는 거죠. 이게 가시고 축삭입니다. 요거를 연접이라고 그런다. 이 연접이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강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커져야지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소포도, 연접 소포도 여기보다 이게 많죠, 그죠? 다음에 이거를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결합해가지고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숫자도 이거에 비해 이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쪽으로 신호가 더 잘 전달되겠죠. 이게 연접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여기 강화됐다는, 강한 연접이 됐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자꾸 사용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라. 이 생물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생물체가 아니라 실리콘 회로 같으면 이게 절대로 이렇게 못 변하죠. 물론 AI가 하는, AI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그거는 어떤 다른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 이, 이 연접 그걸 이제 뭐라 그러더라. 이때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그 가소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AI 쪽에서는 가중치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여기 이게 AI라면은 여기서부터 이리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길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배우고 나면은 이리 가는 쪽으로 더 가도록 가중치가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연접의 강도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연접 강도가 커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커졌다는 거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커집니다. 가지 돌기고 가시인데 이게 자극을 하면은 이거를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커져야지 전달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커진 상태로 강해진 상태로 오래 남으면은 long-term potentiation이라 그러는 long-term potentiation 강화됐다. 장기 강화됐다. 약해지면은 약화한데 장기 약화됐다. 장기 저하됐다. 이쪽으로 가는 게 LTP, 이쪽으로 가는 게 LTD. 그래서 우리 뇌에 이런 연접이 뭐 1000조개가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 1000조개가 실시간으로 매 순간이 깜빡깜빡 하면서 어떤 연접들은 강해지고 어떤 연접은 약해지고 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경회로가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뇌가 하는 일이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점을 좀 돌려가지고 알아차림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게 사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론이다. 드론을 띄워놓고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자 하는 게 사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우면은 야 드론 너 빨리 내가 괴롭다는 거를 알려줘. 사띠 너 내가 괴롭다는 거를 빨리 알려줘 하는 거고 화가 나도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빨리 알려줘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건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오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사는 게 스트레스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이 스트레스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마음, 그거를 만드는 마음 근육이다. 그래서 사띠를 마음 근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게 뇌 운동, 마음 운동이고. 드론이 참, 이것도 근래에 나온 어떤 우리 삶에 이로움을 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드론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무슨 행사든 요즘 드론 다 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우리 그냥 앞에 앉고 다음에 무릎 꿇여 구부리고 이래서가 찍는데, 드론 앞에 한 개 띄워놓으면 사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드론이, 지난주 일요일 날 골불사에서, 골불사 앞에 있는 연못을, 하멀지를 꾸며가지고, 그걸 명상센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이제 삼존부 부처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점안식을 하는데, 그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거기 가봤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행사하는 거를 연못 위에다 드론 띄워놓고 산 밑에 이제 이쪽에 재단을 세워놨으니까 연못에서 이렇게 드론이 연못에서 떠갖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앞에 그저 왔다가 가고 막 이래 하던데 드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을 바꾸는 큰 새로 발견된 발명품이다 싶더라고요. AI, 챗 GPT, 컴퓨터 이런 게 우리 생활을 바꾸듯이 드론도 그만한 충격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바꾸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얼마큼 남았나? 아직 꽤 많이 남았지 싶은데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동 조절, 그러니까 서양에서 하는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이겠죠. 일단 스톱해라. 내가 지금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일단 스톱해라. 라고 생각해보고 뭘 어떻게 처리할지를 선택하라 이러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그죠? 이러면 되죠. 근데 이게 돼야 말이죠.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노? 꺼들려 가는 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지향성이라는 거는 11월 달에 저들 이제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인도가 있을 시간입니다만 벌써 몇 년 전일까요? 초등학교 같으면은 졸업했을 때가 12살, 3살, 12살, 13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친구들인데 우리는 시골이라 가지고 어느 한 골짜기로 이렇게 쭉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 인척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줌매도 있고 할배도 있고 같은 반에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도시의 어떤 학급하고는 다르죠.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게 걔네들이 이제 매년 봄 가을에 한 번씩 지금도 만나가지고 이제 야유회를 하는데 이번 11월 달에 만난대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겠어요. 우리 동기들에 대한 누구누가 있었지, 누구누구 내가 친했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하고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쫙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향한다는 거예요. 어떤 타겟에다가 나의 지식이 다 그리 지향하는 거라. 그거하고 관련된 게 쓸데없는 게 그쪽을 지향하진 않겠죠. 그죠? 나의 초등학교 동기하고 관련된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떠올라가지고 그리 한쪽으로 지향한다, 모인다 말이에요. 그걸 지향성이라 그래요. 컴퓨터도 물론 이렇게 하죠. 요즘 나온 AI가 챗 GPT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관계되는 것들을 자기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논리 체계로 만들어가지고 뱉어내잖아요. 그리고 요즘 지금 챗 GPT 버전이 이제 5로 나오던데 4.5보다가는 훨씬 더 좀 세련된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유능한 비서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는 건 사실이라요. 그렇지만은 방금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초등학교 동기들이라는 거에 지향한다 했을 때 나는 그하고 별 관계도 없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 꽤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건 없겠죠. 그죠? 딱 초등학교하고 딱 키워드에 맞는 것만 딱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지향성이라는 게 어떤 타겟에 나의 어떤 저장됐던 정보들이 쫙 이렇게 그쪽으로 타겟팅 한다, 모인다. 이게 지향성이에요. 그것도 인과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큐가 있으면은 초등학교 동기 이런 큐가 있으면은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다른 마음들을 많이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보면은 인과성이고 앞에 큐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가 되고, 지향으로 보면은 어떤 과로 있던 것들이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지향성이고, 지향성하고 인과성하고는 반대라고, 방향이 반대라고 보면 되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음을 그레고리 마음 생물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레고리 생물체. 예,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까지 책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다. 그런 뇌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톱하는 게 안 돼요. 거들려 가는데 뭐야 할 거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 사람 마음의 정상적인 마음의 흐름입니다. 끄달려 가는데 뭐. 이제 그걸 스톱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방도를 주고 스톱해야 되는데 이 끄달려 간다는 그런 개념도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은 Stop, Think, Choose라는 말을 한 사람은 끄들려 간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건 불교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말을,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끄들린다는 말,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하는 게 이게 끄들려 간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만들어냈는데, Stop, Think, Choose라고 만들어냈는데, 실행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노? 알아차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톱하는 방법은 알아차림 이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털어내 봐도 끄들려가는 마음을 스톱하는 방법은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이게 한참 끄들려 다니다가 스톱하기가 누구나 다 하죠. 그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데 딱 끄달려 가는 순간에 스톱하는 건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예. 부처님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갔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해야지 스톱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그 마음 근육 키우는 건데 스톱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스톱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알아차림 파워를 키운다. 등쪽 가쪽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등쪽 가쪽이다. 이게 배 쪽이고 등 쪽이잖아요. 안쪽이고 가쪽이고. 또 한 분, 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그 김해 사태아라마에 계시는 부타파라 반테지가 큰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타파라 반테지인데 보통 그 스님을 반테라고 그러고 선생님, 스승 이런 반테라 그러고 지자를 붙이면 큰 스님, 큰 스승 이런 뜻입니다. 부타파라. 불, 붓다가 불이잖아요. 그냥 지킬 호자입니다. 지킨다. 불호 스님이신데 이게 700페이지가 넘는 책들입니다. 이거를 오래전에 쓰셨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말이에요. 인식 대상, 감각기관의 인식 대상을 만나면은 마음 공간에 있는 마음 거울에 식이라는 게 순수 이미지로 상을 맺고 그거가 내 마음 공간에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 의식으로 올라와야지 이게 이제 내가 의식하는 건데 이때 기억 이미지라는 아누사티입니다. 아사와하고 아누사티 기억 이미지가 관여해야지 내 마음 공간에 이게 뭐라는 게 떠올라온다. 그 달마시안 그림, 소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라는 게 여기 그 그림이 여기에 맺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알려면은 그게 소라는 기억 이미지가 있어야지 저게 소그림이나 이구나 하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 떠오른 건 다시 또 기억되고 근데 기억되는데 이 개입할 때에 기억 이미지가 이게 마음 오염, 탐진치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개입해서 내 마음 공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내 마음 공간에 올라온 이런 것들은 다 탐진치가 묻은 채로 올라온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사티 파워가 강하면은 이 탐진치 마음 오염이 개입하는 게 여기 들어오는 게 보인답니다. 딱 보이는 순간 딱 쳐갖고 못 들어오게 한대요. 보타파라 스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떠올라오는 게 보인다 하는 거가 거의 이 언저리에 간 건데, 이때 망상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묻어 있는 요 탐진치 마음 오염이 끼어드는 게 보인다. 그것까지 빨리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파워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 하여간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렇다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렸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런 그림을 이 책에 보면 그려놨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통찰력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더 씌운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면은,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 과정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전체를 보고 있는데, 알아차림하면 거기 사티 수행을 하면은 이게 커진다는 게 커진다는 건 뭐고? LTP라는 거죠. 이게 LTP로 커진다는 거예요. 이 오염은 LTD로 약해진다는 거고, 마음 오염도 마음이니까 신경회로죠, 그죠? 알아차림도 신경회로잖아.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은 알아차림 신경회로는 LTP로 강해지고, 마음 오염은 LTD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표시한 거예요. 최근에 23년도에 낸 책이 이제 다시 팔정도 수행체계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하여간 가장 최근에 나온 조금 더 볼륨이 얇은, 더 정리가 잘 된 책이겠죠. 사띠로 이걸 제가 한다는 거예요. 마모야마는. 고타마는 왜 사띠 수행을 해가 부처가 됐을까 하는 거. 그래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잖아요. 배를 이게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계속 수행을 하면은 망상이 이제 적게 들어오죠. 그죠? 적게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 더 머무릅니다. 호흡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니까 이게 아나파나 사티 수행 경입니다. 아나파나 사티 경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그래서 사티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사티가 만호를 관리해가지고 만호를 잘 관리해서 사티가 여기에 있는데 사티가 만호를 잘 관리해가 이게 어텐션이라 그랬잖아요. 어텐션 기능이 등 쪽에도 있고 아래쪽에 여기에 배 쪽에도 있다 그랬죠. 등 쪽에 있는 표시만 했는데 하여간 의근을 이 사티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호흡에만 머무르자, 망상은 좀 적게 떠올리자 하는 게 이 호흡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해보면은 아나 아빠가 하는데 망상이 금세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망상이 쳐들어오는 거는 아나 아빠나가 내 알아차림이 호흡에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그 공간을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나 아빠나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티 파워가 커져야지 만호를 시켜가지고 야, 너 지금 이 호흡에 들숨 날숨에 딱 붙어 있어 하고 요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상이 끼어드는 게 줄어든다, 잦아든다. 그렇게 해서 망상은 약해지고 사티 파워는 커진다. 커지면은 지혜가 커지고 해탈열반으로 간다. 이게 사티가 커지면은 해탈열반으로 가는 이 길이 열린다. 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요 단계. 사티라는 거는 내가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법을 마음속 공간에 불러 넣었느냐, 불선법을 마음 공간에 불러 넣었느냐 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라. 알아차림이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는 조절이 안 돼요. 이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사띠라는 게 있다는 거를 고따마가 알고 고따마가 이거를 키워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뭐 대승경전에서 하는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운나바 브라마 경이라는 이 경입니다. 상유타 니까야라는 상유타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 운나바라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이 브라만 종교를 따르는 그런 수행자라는 거죠. 그죠? 브라만인데 이 브라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운나바 브라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요.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눈은 형색을 보기만 하지 눈이 냄새를 못 맡고 눈이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만을 가져서 다른 대상을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이게 의근을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뭐를 앞에 있는 뭐를 보면은 이게 망막의 매처가 이렇게 오면은 이 신호는 이제부터는 뇌활성이라 그랬잖아요. 뇌활성이 돼가지고 이게 의근한테 잡힌다 그랬죠. 이거 의근한테 잡히면은 그게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을 사띠가 알아차림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게 이제 뭐가 이게 뭐 만년필이다, 뭐 휴대폰이다 하고 아는 거는 전오식이잖아요. 전오식은 의근에 의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근에 의지한다. 의근은 마음챙김. 만호에 의지한다. 의근은 만호에 의지한다. 만호는 해탈에 의지한다. 만호는 해탈에 의지한다. 다음에 해탈은 열반에 의지한다. 각각 아래를 관리한다는 뜻이라 아래쪽으로는 관리하고 위쪽으로는 관리를 받고. 자, 이 얘기를 이 마음 공간에 5가지 감각 기능, 만호, 사띠, 그다음 해탈 열반, 비무티, 너바나 이게 층계층계로 이렇게 있다는 거. 뇌로 보면 이렇게 층계층계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아셨다는 거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는 그 중에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띠다. 그래서 사띠를 강화시켜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거고. 그래서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반의 마음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따름일 뿐이죠. 왜? 내 신경세포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마음 수행을 하면은 사띠 힘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운동이고 사띠를 강화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 운동을 하자. 그래서 마음 생태 운동이다. 사띠 라이프다. 마인드 에코 무브먼트다. 뭐 이런 얘기를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거를 김해 사띠 아라마에서 벌써 2023년도에 2년 전에 이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로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